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담양의 지인 모임과 관련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다양한 경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14명이 발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담양사무소 연관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담양사무소 연관 확진자는 어제 하루에만 광주에서 7명, 전남 담양에서 1명 등 모두 8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14일 담양사무소 여직원의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나흘 만에 광주 전남에서만 연관 확진자가 36명까지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대부분 기존 확진자의 지인과 가족들로 연쇄 감염 사례로 파악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식당 등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는 등 접촉자가 많고 동선도 다양해 확진자가 계속 느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또 경남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의 초등학생 자녀가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초등학생이 다닌 광산구 한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광주에서는 강남구 종교시설 방문자의 가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남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1명과 해외 유입 1명 등 2명이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오는 23일까지 광주 지역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선제적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위해서 교육 전문 직원으로 이루어진 학교 방역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방역 지침 준수 여부와 교육 활동 시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등 코로나19 방역 전반에 대한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 교육청은 광주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학생과 가족들의 잇단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5위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후보 간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예비 경선 투표에서 중앙위 소속 선거인 470명 가운데 297명이 참여해서 63.2%의 투표율을 기록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 합동 연설회는 내일 광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접종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데요. 앞으로 대상자가 크게 늘면 감당하기 어려워지겠죠. 오는 7월부터는 AI, 즉 인공지능이 백신 접종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소식 대전방송통국 서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이 자가격리자에게 전화를 걸어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발열 증상 있으세요? 발열은 없어요. 목 아픔 증상은 있나요? 발열 증세가 없다고 하면 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만 발열 증세가 있다고 답변하면 질문을 바꿔 대응합니다. 발열 증상 있으세요? 지금 열이 좀 많이 나요. 지금 열이 좀 많이 있네요. 네. 그럼 체온을 좀 재실 수 있으세요? 통화 내용은 바로 컴퓨터에 저장되고 이상 증세가 있다고 한 사람은 공무원에게 통보됩니다.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부분 사용되어 온 이 시스템이 오는 7월부터 아산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SK텔레콤과 협약을 맺고 백신 접종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데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겁니다. 아산시에서만 하반기 접종 대상자가 20만 명에 달해 공무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발음이 안 좋거나 증세를 장황히 설명해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번호만 등록해 있으면 그 당사자 그 번호에게 전화를 그냥 AI가 겁니다. 걸고 그냥 사람과 사람이 전화하듯이 똑같이 전화를 주고 받으면 됩니다. 수백 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아주 효율적입니다. AI가 도와준다면 본인 업무에 좀 더 충실할 수 있거나 혹은 다른 코로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인공지능의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활용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전남의 농촌 마을은 코로나19까지 겹쳐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최근 강원도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졸업학점을 주면서 농촌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춘천방송총국 심재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수 농가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일손 부족을 덜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노동자들이 입국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대부분 농가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와 대학들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나섰습니다. 우선 2명에서 4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는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을 구성합니다. 총 학생회 등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시군의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농가에 인력을 중개하게 됩니다. 올해 젊은이들이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느끼고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원단에 참여한 대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봉사학점을 대학별로 최대 4학점까지 얻게 됩니다. 학점을 받지 않는 대신 임금과 교통비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가가 직접 임금을 주고 시군의 농촌인력중개센터가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합니다.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저희 학생들이 농촌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에 참가한 대학은 강원대학교와 한림대, 가톨릭 관농대 등 3곳. 대학생의 참여를 실제로 이끌어내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심재남입니다. 오늘 아침은 다소 쌀쌀하지만 낮 동안 맑고 포근하겠고요. 공기까지 깨끗해서 화창한 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오르겠는데요. 수요일과 목요일의 한낮 기온 26도로 평년 기온을 5도가량이나 웃돌아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산행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작은 불이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로 시야도 탁 트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어제보다 낮습니다. 담양이 8도, 장성 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순천 23도, 여수와 고흥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8도, 강진과 해남 20도, 자긍 21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 17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막다가 금요일에 다소 흐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해남군 황산면 한 도로에서 54살 김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7살 남성과 21살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김 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도민의 생명 보호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섬 지역 119 지역대 등에 구급대를 추가로 배치합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여수 남면과 완도 청산 등 4곳을 비롯해서 농어촌 지역 119 지역대 등에 10개 구급대를 추가 배치해 촘촘한 119 구급 서비스망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수방본부는 도서 산간 지역의 많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농어촌 지역의 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해왔다면서 최근 5년 동안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전국 최고 상승률인 33%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광주 전남 4년제 대학 졸업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지역 4년제 대학교 졸업 취업자 수는 모두 38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3천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제 대졸 취업자 감소는 지난해 3월 2천 명 줄어든 이후 13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 1분기 29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전남이 1년 전보다 6.3%포인트가 오른 1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의 청년 실업률도 1.2%포인트가 오른 8.5%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지역의 가구당 평균 부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 지역 한 가구당 평균 부채는 6,03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0.6%가 늘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부채 증가율은 4.6%가 감소한 4,500여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가 가고 싶은 섬 주민의 일상과 명소를 담아낸 온라인 잡지 시옷을 창간했습니다. 시옷은 섬에 대한 물음표를 지어드립니다를 부제로 단순 여행지로서 섬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섬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해 소개하고 섬의 일상과 주민의 이야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가고 싶은 섬으로는 진도 관매도 편이 선정됐고 전남도 섬발전지원센터가 직접 기획 취재한 콘텐츠가 시옷에 담길 예정입니다. 농촌산업주체 간 연계 협력과 공동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에 여수시와 해남군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 해남은 농업인과 제조가공업체 등 농촌산업주체 간 공동 인프라 구축과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3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농식품부는 추진 실적 모니터링과 특화 농식품 매출액 등 성과 지표 관리를 통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광주지법 형사9 단독 김두희 판사는 공사 현장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조치를 미리 해야 되지만 A씨와 업체 측은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피해자의 사망을 불러왔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